제가 어저께 무당산에 갔다 왔습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데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슬펐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슬펐어. 고생도 되기는 했는데 뭐 고생한 거는 뭐 어차피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면 여러분이 인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성지순례 가면 약간 빡세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갔을 때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다 돌 수 있도록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는 나중에 갈 수 있지만 보살님들이 언제 또 가시겠나 싶어서. 아니야, 같은 곳을, 외국을 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또 외국에 갈 수 있어도 내가 1년에 뭐 두어 번씩 가 이래도 다른 데를 가려고 하지. 더 슬픈 거는 이제 같은 데인지 모르고 갔다가 와보니까 어디서 많이 왔던 데 같은데 이러면서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건 너무 슬픈 겁니다. 그것도 한 반나절 돌고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근데 개인적으로 좀 무당이 너무 좀 슬펐어. 거기가 이제 무술 얘기에 이렇게 무술 얘기를 하다 보면 소림과 무당, 그렇게 태산북두다. 태산북두, 하늘에는 북극성, 북극성 아니면 북두칠성, 이렇게 뭐 그게 최고의 별들이고, 북극성을 이제 황제로 놓고 북두칠성이 그 황제를 어떻게 보면 찾는 방위성으로서 이렇게 딱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북극성, 북두칠성을 신앙대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놨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태산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태산북두 이러면 이제 최고다, 용호상박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표현은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놈이 대가리 바꿔 싸운다 이래서 자강두천. 아니야 아니야, 그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막 머리 바꿔 싸우고 뭐 이러면서 서로 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막 썼었던 표현들이에요. 이게 자강두천 말고 다른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를 쓸 때 소림사의 역근경이라고 하는 달마 역근경, 달마 세수경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술의 핵을 이루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무당산 하면 이제 태극권법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세계관을 완성하는 사람이 홍콩의 명보라는 신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소설, 예전에는 신문에 소설이 있었던 거 아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김용소설이에요. 거기에서 그 연재하는 거거든. 매일같이 연재하고 그런 소설이 오히려 약간 드라마틱해. 왜냐면 한 방에 쓰는 것보다 그게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반전을 줘야 되거든. 드라마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자, 무협지계에는 획을 긋는 분입니다. 획을 긋는 분.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영향을 미쳤지. 그게 구파일방이라고 하는 거고, 9개의 무술파들, 그러니까는 그거 뭐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그 나올 때마다 약간씩은 달라. 9이라고 하는 건 많다라는 뜻이지 모두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구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산선문 뭐 그러면 9개입니까? 9개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나오는 거 보면 13산도 나오고 막 그때마다 좀씩 달라. 그래서 구파일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저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번 해볼게. 소림사하고 무당은 언제나 나오고, 요 다음 달인가 아미산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거기는 또 약간 비구니 스님들 뭐 건파 뭐 이렇게 해서 아미파, 뭐 항산파, 태산파, 곤륜파, 그 다음에 청성파, 그 다음에
개봉은 9파1방에서 개봉은 1방이에요. 1방.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 보통은 오악, 그다음에 화산, 화산, 그 다음에 또 형산, 항산, 뭐 공동, 뭐 이렇게 공동산, 뭐 이런 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꼭 9개는 아닌데 그냥 그런 식의 흐름을 9개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산에 갔을 때도 조금 안타까운 거는 화산도 도사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이번 무당은 더 심한,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 도사 거의 전멸한 것 같던데, 느낌상. 그래서 슬펐어. 그래서 슬펐어. 보통 이렇게 큰 절에 가면 뭐 소림사도 그렇고 절이 싸움이 많이 나거든. 중국 절이. 아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주지를 방장이라 그러거든. 방장이라 그러는데 되게 젊어요. 왜? 공산화 될 때 그때 다 한 따까리 한 거야. 다 두드려 맞고 다 쫓겨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뒤지게 한번 맞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약간 더 젊은 세대들이 올라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승만 대통령 때 정화를 하면서 그때 한번 뒤집어진다고. 한국 불교가 대처승들 다 떨려나고 이제 비구 스님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절에 비해서 스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주역이었던 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했던 분들이 80년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큰 스님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적을 때, 적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상황이. 비슷해.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좀 늦어요. 그래서 큰 절들 주지가 뭐 40대, 50대 뭐 이런 게 다 큰 절들 주지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걔네는 방장이라 하거든. 근데 공산당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 있어. 큰 절들은 어느 정도 이상 결탁이 돼 있어. 그리고 수익 규모가 한국 절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몇 천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야,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날만해. 싸움 난다고.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데가 소림사하고 보타락가산이에요. 그런 데는 뭐 4천억 이상. 순수익 비율이 무지하게 높을 거예요. 순수익 비중이 무지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약간 뭐 문제가 되고 어쩌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 그걸 또 뺏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게 공산당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 그 정도가 움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무슨 뭐 매출이 1조예요. 야, 1조 매출 올린다고 순수익이 2천억 3천억이 날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면 우리보다, 걔네 10,000불인데 우리 35,000이고 그러면 엄청나지. 엄청나지. 그래서 그런 데 관련해서 잡음들이 계속 있어. 뒤에서 계속 있어. 그러니까 지켜내려는 팀, 그 다음에 뺏어내려고 하는 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 사찰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문중에서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공산당이랑 연결돼서 공산당이 이렇게 내려버린다고, 낙점한다고. 그럼 또 거기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다. 그 총독이나 도지사가 본사주지를 임명을 해버려요. 일제강점기 때 그랬어요. 그러면 줄 서 있지. 또 그것도 한 자리 해먹으려면 또 그쪽에 또 줄 서고, 뭐 강단 있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안 돼. 그렇게 잘 안 돼. 그렇게 했던 분이 하남 스님이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아마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하남 스님이 종정이 되는 걸 보면 본사 주지들이 대처승들이었어요. 거의 다 대처승이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대처승이었는데,
그래도 종정 스님을 대처승을 둘 수는 없다. 수행승이어야 되고 비구승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해서 하남 스님이 추대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이야. 지금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걸.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왜 그런 거 있어요. 저 김두한 이런 영화 보면 그때는 무기를 안 써. 뒤에서 뭐 이렇게 기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앞에서 그냥 주먹 대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잖아. 그리고 누가 옆에서 나설라 그러면 됐어 이러면서 딱 해서 두드려 맞으면 나중에 지가 맞으면 내가 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약간 낭만이 있었던 시절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뒤에서 뭐 좁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폭치기로 이제 해야 되는 뭐 지금은 그런 시절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절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좀 벌어져요. 벌어져. 그리고 어른이 없어. 중국절에는 다 위에가 한따까리 이렇게 싹 쓸렸기 때문에 어른이 없어. 그래도 가보면 저는 중국절 대단하게 보는 게 복전함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어떤 절은 투명 아크릴로 복전함이 돼 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재밌다. 투명 아크릴이야. 그래서 누가 얼마 넣는지가 다 보여. 그런데 와 돈이 안 들어간다. 꽉 차가지고 차서 돈이 안 들어간다. 요즘은 이렇게 바코드로 찍죠. 이렇게 QR코드로 찍죠. 돈이 안 들어가. 그러면 중국 스님들이 그걸 안 터냐? 그럴 사람 아니거든. 털어도 차는 속도를 감당을 못해요. 중국이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기복주의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부 예산이 들어와서 관광 상품식으로 해서 개발돼서 큰 뭐 이런 불사 같은 거를 막 정부 돈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자기가 승진하는데 유리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만약에 지자체장으로 뽑혔는데 내가 뭐 큰 히트 상품을 몇 개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쏠리게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인지도가 더 생기면서 좋은 데로 올라가겠지.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을 막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국은 개신교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불교 상품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관광 상품을 아예 만들어 버려.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생각 외로 상당수는 그냥 불사로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불사로 큰 거 못할 걸. 진짜 쉽지 않을 걸.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게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신심이 대단하거든. 야, 저런 불사를 모금으로 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성향 나름인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스님들은 못 해냈지만 개신교는 했잖아. 사랑의 교회가 건축 예산이 3천억이었었어요. 3천억을 걷어낸 거지.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알잖아.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중국은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중국은 그게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이게 활기차거든. 활기차.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야, 무당산에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도사들 거의 전멸했습니다. 화산도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관리인 비슷하게 있는 정도지 막 이렇게 내가 주도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가보니까 향도 못 피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 아니면 경주 남산 간 느낌? 그게 이제 유적은 있는데 쓸쓸하지. 그리고 그거를
종교시설에서는 그러한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예불 같은 거를 계속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하고 관광객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하고 느낌이 틀려요.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보호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은 보호도 안 돼. 더 빨리 사가. 예, 빨리 사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공산주의에 어떻게 보면 다 먹힌 거지. 그리고 아무도 안 가본 또 저주에 걸려서 또 직사에 걸었지. 직사에 걸었다. 아이고 그 셋째 날, 둘째 날인가 그때 이제 셋째 날이지. 셋째 날 걸었지. 셋째 날. 아유 난 진짜 누구 말이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더라고. 1천문, 2천문, 3천문 이렇게 돼 있어요. 천문, 하늘문 이렇게 딱 뭐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문만 문하고 계단밖에 없더라. 씨. 아니 이게 걷는 거는 그렇게 많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장가계를 가든 황산을 가든 그 정도를 걸어. 화산도 그 정도 걸어. 그런데 볼 게 있거나 그러니까 자연이 좋거나 이러면 안 힘들어. 근데 여기는 계단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야,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주 남산을 가겠다 나 이랬다. 씨. 이럴 바에는 경주 남산을 가지. 이게 야, 참. 그래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욕하고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지. 중국산 치고는 너무 거지같이 해놨던데. 중국산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중국산이 걔네는 자연보호라는 개념이 없어. 저도 자연보호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보호 대상인 거예요. 자꾸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친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야. 냅두면 돼. 너만 빠지면 돼. 네가 관여하니까 문제인 거지. 인간만 빠지면 자연은 그대로다. 그리고 자연이 녹지라고 생각하지 마. 산이 왜 자연이야? 그러니까 녹색 나무가 왜 자연이야? 자연은 민둥산도 자연이야. 티베트에 가봐라. 그건 민둥산이 자연인 거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지구가 생각하는 대다수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는 용암이었다. 지구 전 시기를 통틀어서 대부분은 용암이었다. 뭐 숲이 있고 이게 자연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철저하게 인간이 해먹으려고 하는 욕심인 거지. 그래서 우리 기후 환경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 뭐 지구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느끼잖아. 뭐 어떤 때는 너무 춥고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막 날씨가 막 노를 띠고 막 이러잖아. 그죠? 지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입장에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더 해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구 입장에서는 여기서 100도가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 아니 그게 지구야. 그리고 그게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이 살기 좋은 게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러면 도시 문명 자체를 없애야 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지. 월정사 좋다. 가 살아봐라. 가 살아봐라. 가끔 가니까 좋지. 가 살아봐. 거기가 좋은가? 좋으면 거기서 계속 살았겠지. 왜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겠어, 인간들이. 말 같지도 않은 거요. 그거는. 그래서 도시의 지가 있으면서 자연을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역겹습니다. 그게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키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쥐도 잘 살아야지. 꼭 그 연평도 꽃게 그런 거지. 몇 센치 이상은 안 잡아요. 그게 진짜 꽃게를 생각해서냐? 키워 먹겠다는 생각이냐? 아니 있잖아. 근데 딱 그런 생각인 거지. 무슨 뭐 자연보호라고 하는 게 인간의 탐욕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중국산들은 이렇게 케이블카도 잘라놓고 잔도도 잘 만들거든요, 밖에. 근데 잔도로 도는 줄 알았더니 잔도가 없더라고. 그리고 산이 안 이뻐. 산이 뭐 그렇게 이쁜 산은 아니던데. 제가 산을 또
뭐 많이 다녀봐서 그 정도가 눈에 안 들어오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뭐 72개의 봉우리가 있고 36개 무슨 뭐 바위가 있고 기암 괴석 36개 중에 한 개도 못 본 것 같다. 다 숨겨놨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구라치는 그 유행이거든. 청강 36, 지살 72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72개, 36개 막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금강산 12,000봉하고 똑같은 거지. 설마 뭐 12,000봉이겠냐? 그냥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 12,000봉이면 진짜 12,000봉이면 산이 무지하게 커야 될 건데 강원도 전체를 막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생각. 그래서 그리고 산도 뭐 그럴듯한 정도인데 그 에너지가 막 뭉치는 산은 아니에요. 그 바다 지형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바다 지형은 기운이 뭉치지 않습니다. 화산이 훨씬 영험해 보이지. 산하면 화산이지.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그래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 뭐 배웠냐면 확실히 도교가 웃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도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청이라고 하는 태청, 상청, 옥청이라고 하는 삼청이 나오거든요. 원시천존하고 태상노군하고 그 다음에 영보천존 이렇게 해서 이제 3명 삼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선이라고 그 유명한 신선도의 늘상 8명이 한 팀으로 나오는 그게 있어요. 야, 그런 게 거의 없더만. 이 동네는 진무대제 몰빵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야, 그거 좀 신기하던데. 우리는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모셔놓으면 양옆에는 사이드에는 그렇게 좀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관세음보살을 메인으로 모셨어도 뭐 지장보살도 좀 있고 메인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얘기지 뭐 5만 관세음보살로 다 하진 않잖아. 근데 얘네는 그냥 다 진무대제로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도사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그게 관리하면서 한옥이라고 하는 게 다 유지되고 그런 건데 중국 공산당이 너무 좁혀가지고 다 한 것 같아. 복전함도 없어. 복전함이 없어. 복전함이 없다는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주인 없다는 뜻이죠. 좀 안타깝더라. 저 상황에서 저게 발전할 수 있을까? 불교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경쟁하면서 이게 사실은 더 발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번 거를 계기로 다음에는 좀 쉽게. 왜 웃어? 제가 쉽게 가을에 쉽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에는 아는 데를 갈 거니까 낙양을 갈 거고 제가 새로 기획하는 게 있어요. 9시나 10시쯤 호텔에서 나가서 5시에 들어간다가 있어. 5시에 들어. 물론 5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5시 뒤쯤에 이제 마사지를 하거나 밥 먹고 이제 마사지 하거나 하겠지. 보통 중국이 5시에 끝나. 5시에 문을 닫는다고 관광지는. 그리고 점심을 안 주고 간식을 주고 그런 방식을 지금 제가 계속 기획구상을 오래 했어요. 이거 지금 생각한 지 오래된 거예요. 굳이 7시, 8시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번거롭기만 해. 점심만 안 주면 차라리 늦게 나가고 뷔페가 보통 한 9시 뭐 이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살살살 이렇게 나가가지고 호텔을 한 군데나 두 군데 딱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간식만 딱 먹고 중간에 간식 정도만 대충 이렇게 댕기면서 좀 먹고 5시 정도 들어와서 밥 먹으면 내가 보기에는 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새끼 막 미친 듯이 근데 어른들하고 가면 꼭 그렇게 아침을 막 미친 듯이 드셔요. 막 손해보는 것 같은가 봐. 밥 주는데 안 먹고 가면 막 손해나는 느낌이 막 하고 막 미친 듯이 안다고. 이게
그나마 중국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저기 어디야? 서유럽 패키지 이런 데 가면 막 별것도 없는 데다가 6시부터 문 연다 그러면 막 5시 반에 가서 줄 서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보거든. 이것들은 뭔데 문도 안 열었는데 줄을 서 있노? 그거 되게 재밌어. 그리고 스튜디오스가 한국 사람을 알아보는 법 이렇게 해서 나온 데 보면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밥 주려고 이렇게 가면 가기 전에 이미 그 판때기를 깔아놓고 대기하고 있고, 같은 줄에 한국 사람이면 메뉴까지 다 정해놓은대.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얘기한대. 외국인들은 가야 핀대네. 그리고 물어본대. 자꾸 뭐 있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이래가지고 거의 다 통일로 한 사람이 다 해줘. 근데 밥 먹을 때 막 줄 서 있는 거 보면 내가 되게 그리고 진짜 유럽 패키지 가면 싼 데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나오는 것도 몇 가지 없거든. 내가 막 그걸 또 열심히 그렇게 좀 슬프지. 그래서 몰라. 다음에는 제가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반드시 해볼 겁니다. 그 점심 안 주기. 점심을 안 주면 2시간을 더 쓸 수 있어. 어떻게 밥 먹는 게 2시간입니까? 아니, 왔다 갔다 시간이 걸려. 왔다 갔다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게 2시간 정도를 그냥 여유롭게 돌리면 아침을 좀 늦게 나오고 저녁을 좀 일찍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사지는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누군가 만져주면 다 좋은가. 그거 좋아해.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아유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걸었는데 나 계단 그렇게 많은 거 또 아유 계단도 진짜 많더라. 그리고 뭔가 영험하다는 생각을 했었는가 봐. 그 계단도 옛날 계단이 상당수는 옛날 계단이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계단을 놨었을 정도면 굉장히 뭔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보기보다는 영험하지 않더라. 생각보다는 영험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